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말이야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 관련된 거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F'X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문제 애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지 얘들아. 어떤 내용이 되는 거니? 우리가 F'X가 양수가 되면은 F'X 양수가 되면은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증가함수. 돼 안 돼? 그 다음에 F'X가 음수가 되면은 fx는 우리가 본 것처럼 감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fx가 증가함수가 된다는 건 F'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는 거고 fx가 감소가 된다는 거는 F'X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공부하는데 F'X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고 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플러스,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위에 있는 게 플러스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fx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증가함수. 왜? F'X가 플러스면 fx는 증가함수. 증가라는 거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함수.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 감소함수. 위로 올라가는 거 증가함수. 요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에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거 배워가지고 좀 걱정인데 아마 그래도 한번 최대한 이해시켜 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어떤 멘트가 써있니 얘들아? 자, F'X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멘트 써. 4차 함수란 멘트가 써있고요. 맞니?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뭐가 된다고 써있어? 증가함수가 된다고 써있어. 증가함수.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얘들아? F'X가 양수야 음수야? 아이고 왜 이렇게 흔들려?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맞니 안 맞니?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2부터 무한대까지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는 F'X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런 내용이야. 어렵지 않잖아. F'X가 양수면은 증가함수, F'X가 음수이면은 감소함수. 그거 배우고 있는 거야. 맞니? 그런데 문제 살펴보니까 이 F'X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마이너스 5,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 보기로 할까요? 요걸 째려볼까요? 얘 째려보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키면은 결과물이 뭐가 되겠어? 결과물이 0이 된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맞지 얘들아?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0이 나온다는 거는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0이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아, X축과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괜찮은 거 맞니? 맞지? 왜? 0이 된다는 거는 X축과 교점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고 우리가 F'X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라고. 왜? 우리가 교점, 근, 0이 된다는 건 근이 된다는 거, 근이 된다는 거고 근이라는 거는 교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니? 근데 잘 봐봐. 얘들아, F'X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fx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증가함수였다가 감소함수로 바뀌고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그런데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도 증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켰을 때 결과물이 0이 된다는 거는 근이 된다는 거고 근이라는 거는 x축과 교점이 생겨야 돼. 맞지? 그러니까 x축과 교점 생기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모양새를 살펴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긴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 뚫고 지나가면은 마이너스 2보다, 이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은 음수가 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렇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F'X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모순. 이런 그림은 안 돼, 얘들아. 마치 모순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하고 싶은 게 마이너스 2라는 부분보다 큰 부분도 양수가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아니라 F'X가 아하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교점이 생기는데 뚫고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양새가 나와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F'X가 위에도 플러스가 나와서 계속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그래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F'X가 양수이면 fx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F'X가 음수이면 fx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됐니 안 됐니?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증가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는 모순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선생님 주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됐니 안 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쳐 지나감. 얘들아, 스쳐 지나간다는 걸 뭘 말하는 거랑 동일한 건지 아니? 그렇지. 우리가 중근을 말한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중근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중복된 두근의 준말이야. 마치 중근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맞지? 그래서 중근이라는 거는 중복된 두근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니? 중복된 두근.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졌으니까 여기에서 또 한 번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져야지만 중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스쳐 지나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아, 마이너스 2라는 근을 한 번 더 가져야 돼.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근이라고 하는 건 0 나오는 거야. 따라서 b라는 값은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2a 마이너스 4라고 관계식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괜찮겠어? 되니 안 되니? 된 거지? 아, 자,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멘트가 써 있어. 마이너스 1까지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증가가 된다는 게 우리 포인트가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아, 마이너스 1에서는 F'X가 양수가 나와야 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증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열린 구간인 거니까.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증가가 된다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5. 됐니 안 됐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얘들아? 맞죠? 왜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 양수, 왜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 F'X가 우리가 0보다 큰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왜 등호 왜 들어가는 거냐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는 0이 돼도 상관없거든. 그렇지 않겠어?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만 양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됐니 안 됐니?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는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얘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양수. 그래서 B를 여기다 쓱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B를 여기다 쓱 한번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아,
A-3이 음수. 따라서 A 값은 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됐나요?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요. 세 번째 살펴볼게요. 세 번째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2부터 무한대까지는 뭐라고 얘들아? 2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함수가 된다고 써있어. 이렇게 감소함수가 된다고 써있어. 그럼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2부터 무한대까지 감소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2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F'E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그래서 F'E를 집어넣을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마이너스 20,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우리가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0인데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B가 뭐였어? B가 2A 마이너스 4. 여기다 2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4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인 범위는 뭐 나오겠어?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겠고 구하는 걸 째려보기로 할게. 얘들아, 구하는 게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다는 게 포인트야? 아하, 4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의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자, 최대값, 최소값은 한 문자로 정도시켜야 되는 거니까 B를 여기다 쓱 한번 집어넣으니까 4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거 제곱시켜주니까 4A 제곱, 8A 제곱. 얘랑 얘랑 곱한 거 2배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나오겠어? 우리가 마이너스 16A. 요거 제곱하니까 10 플러스 16이 되겠고요. 얘는 8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처리해주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꼭지점이 좌표는 몇 콤마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1,8이 되겠고요. 무슨 블록이 되겠니?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되겠고 A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인 거니까 0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다. 그러면은 최소값, 그래프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바로 8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고 최대값은 뭘 집어넣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3을 집어넣을 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3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값이 나와? 3을 집어넣으니까 32에다가 8 더하니까 40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됐니 안 됐니? 됐니? 앞에 아마 우리 학생들 숙제를 해왔던 거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은 우리가 되게 쉬운 문제 많았던 걸로 기억나. 맞지 얘들아? 그런 건 선생님이 해줄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은 많이 했고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니까 한번 우리 학생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걔하나 안 걔하나? 그래서 우리가 F'X가 양수가 되면은 Fx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F'X가 음수가 되면은 Fx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맞니 안 맞니?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의미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켰을 때 결과물이 0이 된다는 거는 X축과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뚫고 지나간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이 음수가 돼서 돼, 안 돼? 음수가 된다는 거는 감소함수가 됐는데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맞지?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모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는 거라고?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됐니 안 됐니? 스쳐 지나간다는 거는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야? 중근을 가졌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중근이라는 거는 중복된 두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건 한 번 더 가지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 증가된다고 했으니까 F'X는 양수가 되는 거고 2보다 큰 부분이 감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F'X가 음수가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범위와 한 문자를 통해서 어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길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얘들아. 괜찮겠어? 불편한 부분. 불편한 부분 없지, 얘들아? 이따가 한번 선생님이 이 문제 오늘도 테스트를 보니까 테스트를 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이 문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외워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중요한 문제는 외워서 들어가도 괜찮다. 불편한 거 있니 없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괜찮죠? 불편한 거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됐니 안 됐니? 됐어? 그 다음에 뒷부분에선 진도 빨리 나간 다음에 다음 시간은 더 질문을 받아주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치? 근데 여기 선생님이 살펴본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가 비슷비슷하거든? 선생님이 7번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한번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 얘들아. 괜찮겠어? 한번 지금 풀지 말고 집에 가서 풀어도 괜찮아. 왜냐면 선생님 지금 시간은 선생님 우리 학생들을 보여주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 보고 따라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우리 학생들이 혹시 아이돌 가수 춤 있잖아. 따라해보려고 노력해본 적 있니? 혹시 한 번 보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여러 번 보고 잘한 사람 거 여러 번 보고 따라하는 것도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됐니 안 됐니? 됐니? 그래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난이도 높여서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좀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풀었다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것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어떤 문제 살펴볼 거냐면은 우리 극대극소 알지 얘들아? 극대극소. 극대극소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극대극소. 아하. 애들이 요거 질문 많이 했어요. 요거 질문 많이 했어요. 19번도 질문 많이 했어요. 19번 질문 많이 해서요. 19번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칠판 지울게요. 19번 가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개념 설명을 잠깐 붙이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더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개념 설명을 더 붙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선생님 잘 가르쳐줄게 얘들아. 선생님 잘 가르쳐줄게.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는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19번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19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극대극소. 극대극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F'X 그래프를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됐냐 안 됐니? 자, 위에 있는 게 플러스,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위에 있는 게 플러스야. 그러면은 이 fx 그래프라는 거는 플러스면 증가함수, 마이너스면 감소함수, 플러스면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 볼록 오른 부분을 이걸 뭐라고 불렀던 것 중에 하나니 얘들아? 그렇지. 볼록 올라간 부분을 극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맞나요? 이렇게 볼록 아래로 내려간 이 부분을 극소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극도의 극소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럼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가보자. 근데 학생들이 이 표현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 얘들아. 이 표현 살펴볼게. 어떤 표현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거냐면은 요거. 자, 이 표현을 불편하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요 표현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어떤 거냐면은 f a-x는 f a 플러스 x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볼게. 이건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x는 a에 대해서 자, a로부터 얼마큼 간 거야? a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간 거야. a로부터 얼마큼 간 거라고?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의 높이하고 요게 뭔지 아니 얘들아? 요게 뭔지 아니? a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야. 동일하게 a로부터 플러스 x. 다시 한번 a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a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가 똑같아진다는 거네 얘들아. 맞지? 똑같이 변형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한 모습 맞니? 똑같이 x만큼 갔을 때의 높이나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 같다는 거는 a에 대해서 선대칭할 때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선대칭이란 표현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괜찮겠지? 불편한 거 없지 얘들아?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F'(E-X하고 F'(E 플러스 X가 된다고 써 있어. 이거 무슨 뜻일까? 2에 대하여 선대칭한 거야. 자, 2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2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가 똑같다는 거는 F'X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X는 2에 대하여 이렇게 선대칭한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표현 알겠어? A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2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의 높이가 똑같아지는 게 바로 2에 대해 선대칭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러면 F'X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Fx는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증가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런데 문제 더 읽어보기를 할게 얘들아. 문제 더 읽어볼게. 자, Fx는 X는 3에서 뭘 갖는다고 써 있습니까? 극소값을 갖는다고 써 있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2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와 2로부터 마이너스 X 갔을 때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2니까 극대값은 얼마만큼 가겠어 얘들아? 극대값은 똑같이 1만큼씩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대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에서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불편한 거 있니 없니? 괜찮습니까? 맞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얘들아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써 있단 말이야. 디귿어 안 디귿어? 디귿지? 그럼 이거를 미분한 걸 살펴볼게. 이거 미분해보자.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고 얘가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맞았지만 1과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 우리가 친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게 얘들아. 그치? 저 혼자 수업하고 있는 건 아니죠? 수업 듣고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잘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1과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F'X가 최고차 함계수는 3이고요. 1이라는 해하고요.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3이라는 해를 가진 거니까 1과 3이라는 해를 가졌다고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한 거 없지 얘들아? 그러면은 얘를 전개시키니까 3x 제곱 자, 얘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우리 학생들 9 플러스 9가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됐습니까? 맞죠? 이를 전개시키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왜 1과 3이라는 해를 가지고요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A는 뭐가 나와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A라는 거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뭐 나오겠어? 9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 세제곱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b 값이라는 9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얘들아. 맞지? 자, 문제 끝까지 한번 더 읽어보기로 할게. 문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극대값은 뭘 집어넣는 게 극대값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시라는 거 극대값은 1을 집어넣을 때 값이랑 극소값이라는 건 3을 집어넣을 때 값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C는 없어지기 때문에 C는 못 구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했던 문제야. 이 표현을 잘 몰라서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대극소를 지금 복습하고 있다. 극대극소를 지금 우리가 복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대칭이라는 표현을 하나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F'X가 X는 2에서 우리가 선대칭하기 때문에 3에서 극소값을 가진 거니까 1에서는 극대값을 갖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뭐야? 20번 가볼까? 20번? 20번에 보니까 목동고 기출문제네. 자, 이거 보니까 교재가 좀 옛날 건데, 선생님 옛날 건데, 작년 기출문제는 있잖아. 작년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줄 거예요, 애들. 알겠지? 따로. 우리가 교재 말고 선생님 따로 프린트 만들어서, 교재 만들어서 작년 기출문제는 따로 만들어 줄게, 애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우리 반만 쓸 수 있게끔 선생님 따로 만들어 줄 테니까. 됐어, 안 됐어? 작년 기출문제는 선생님 따로 만들어 줄게, 얘들아. 가보기로 합시다. 잠깐만. 민재야, 어디니? 못 오니? 선생님 수업 중인데. 학교에서 지금 족제 연습하느라 못 갈 것 같은데. 알았어. 우선 끊어. 선생님 수업이야. 끊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자, 미안. 못 온대. 이런. 자,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지? 가보기로 할게. 두 번째 거 살펴볼게. 혹시나, 얘들아, 혹시나, 이거 목동구 문제도 혹시나, 요런 함수의 표현 혹시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니, 얘들아? 요번에 혹시나 중간고사 때 이 문제 나오지 않았었니? 그렇지. 이거, 근데 지금 이거 선생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푸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하라고? 이거 y값에다가 h를 대입시키고, 양변에 fx를 빼주고 양변에 h를 더한 다음에 h를 나눈 다음에 극한 대입시켰더니 좌변의 극한은 f'x, 우변의 극한은 f'0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렇겠지, 맞지? 근데 오늘 한번 테크닉 하나 좀 배워볼래, 얘들아? 테크닉 하나 배워보기로 할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그러니까 뭐 이거 테크닉 하나 배울 테니까 테크닉 한번 살펴보도록 아이고, 죽을 뻔했다. 자, 테크닉 한번 보기로 할게.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은 이거 배울 거야. 편미분. 지금 말하는 거는 객관식 풀이야, 얘들아. 알겠지? 편미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야, 얘들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걸 뭐라 부르지? 편식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걸 편식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미분하고 싶은 것만 미분하는 걸 뭐라 부르는 거냐면은 편미분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을 배울 건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돼. y에 대하여,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돼. y에 대하여 미분하고 x는 숫자 취급을 하는 게 포인트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분하고 싶은 것만 미분하는 걸 편미분이라고 그래. 이런 문제 푼다고 했을 때 조금 객관식 풀이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빨리 풀 수 있어서. 알겠지, 얘들아? 진짜 빨리 풀어줄게. 근데 기본학습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 때문에 기본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객관식 풀이가 좋을 때가 있고 서술형 풀이가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풀이를 좀 알면 되게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니까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y에 대하여 미분을 하고 x는 숫자 취급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예 들어보기로 할까? 얘는 지울 거야. fx 플러스 y는 우리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플러스 1이 있고요. f'0이 바로 4라고 했을 때 됐니 안 됐니? f'x를 구하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 혹시 많이 풀어봤지, 얘들아? 그래, 그럼 가보기로 할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본래 풀은 이거야. 서술형 풀이는 배웠던 것 같아. y값에다가 h를 대입시키고 양변에 fx를 빼고 양변에 h로 나누고 양변에 극한을 두고 했더니 좌변의 극한은 f'x, 우변의 극한은 f'0 많이 풀었던 걸로 기억나. 맞지, 얘들아? 근데 객관식 풀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이거 y가 있니 없니? 여기 y가 있는 거지, 얘들아. y가 있으면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자, 이거는 그러면 x는 뭐 취급하자고 했던 걸로 기억나? 숫자 취급을 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x를 미분하면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y가 있다. 맞지 얘들아? y가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는 거니까 f 프라임 y. 됐니? 미분하는 거. 미분했다는 거 프라임만 찍으면 돼. 근데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 얘들아. 자 얘들아, 우리가 3x를 미분하면 뭐 나오지 얘들아? 3 나오지.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3y를 미분하면 뭐 나와? 3 나오지.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 미분할 건데 x는 숫자지. 이거 숫자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그냥 x가 되는 거라고. 괜찮겠어? 괜찮겠네. 요거 이해되겠네. 요거 이해된다 얘들아. 맞지? 요거 이해된다. 맞죠? 자, y 미분하는 거 이거 숫자 얘들아. 숫자 취급하는 거야. 숫자만 나와. 숫자만 남고 숫자만 나오는 거야. y에 대해 미분하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x가 되겠고 이게 숫자 미분하는 거니까 없어지겠네.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우리가 y에 대하여 미분을 하고 x는 수식과 취급하고 맨 마지막 y에다가 0을 대입만 시키기만 하면 끝나야. 그러면 y에다 0을 대입시키니까 무슨 값이 나와? y 0 대입시켜봐. y 0 대입시켜보니까 f 프라임 x는 y 0을 대입시키니까 f 프라임 0 더하기 x. f 프라임 0은 뭐야? 4지 얘들아. 맞지? 4. 아, 그래서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학생들이 풀었던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니? 응, 됐다. 그럼 이거 칠판 지워도 되겠어? 어렵지 않네.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는 숫자 취급하고 y에다가 0만 대입만 시키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배울 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요거 배워보기로 할게. 좀 있으면 배워 얘들아. 좀 있으면 배워. 미적분 때 배울 거야. 우리 반 다 이과잖아. 맞지?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합성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합성함수가 이렇게 된 게 합성함수잖아 얘들아. 맞죠?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는 그대로 처리해주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그래. 한번 써볼게 얘들아. 알겠지? 한번 써보기로 할게. 한글로 써보자. 뭐냐면은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하고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안에 거 미분한 거 미분한 거 곱하기. 이게 우리 학생들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 테니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런 게 있어. f 1 플러스 2x를 한번 이거 미분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야. 미적분 때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얘들아 안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알아? 안에 거 미분하면은? 그렇지. 숫자 미분하면 0이고 2x 미분하면 2가 나와. 맞지? 그래서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만 하면 돼. 어렵다고 한 번만 더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f 1 마이너스 x를 이거 미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거 미분하는 거는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안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오겠어? 안에 거 미분한 거는. 그렇지. 마일이 되고 있다는 거 괜찮겠니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할까? 아마 배울 거야. 금방 배워.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배워. 잘 볼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 자, 문제 보니까 이런 매트가 써 있어. 이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함수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f'0이 4라고 했을 때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a값과 b값, 극대값, 극소값에 관련된 문제니까 극대극소를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문제 써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fx 빼기 y는 fx 빼기 fy. 자, 전개시킬게 얘들아. 전개시키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전개시키니까 x제곱 y 빼기 그 다음에 xy 제곱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제일 쉬운 풀이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y에 대하여 미분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여기 y가 있니 없니? 있다, 맞지? 그럼 이렇게 할 거야.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안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 맞지? 우리가 숫자 미분하면 0이고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 마일이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안에 거 미분한 걸 여기다 곱해줘야 돼. 됐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객관식 풀이야. 자, 이거는 x지, 얘들아. x는 숫자 취급하는 거지. 이거 미분하면은 없어져.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는 거 어떻게 했어? y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숫자지. 이거 숫자야. y에 미분하니까 이거 y가 없어져. 그래서 x제곱이고요. 이거 y에 대해서 미분은 이거 숫자 취급하는 거야. 아,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니? 그러면 y에 대하여 미분한 다음에 y값에 대해 0만 대입시키면 돼, 얘들아. y값 0을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 f'x. y값에 0을 대입시켰어, 얘들아. y값에 0을 대입시켰어. y값 0을 대입시키니까 y값에 0을 대시니까 f'x가 되겠고, f' 0 되겠고, y값 0 대입시키니까. y값 0 대입시키는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겠다.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네. 자, 최종적으로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f'0이 문제 보니까 4라고 써있어, 문제 보니까. 맞지, 얘들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 맞지? 그럼 f'x가 어떤 해를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 선생님, f'x가 우리가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해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위로 블록인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맞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fx 그래프라는 거는 감소, 증가, 감소 그래프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그래서 2에서 극대값,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됐나요? 좀 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서 이 풀이 되게 좋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안에 거 다시 한번 미분하는 게 우리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편미분. 편미분은 y에 대하여 미분하고 x는 숫자 취급해서 됐어 안 됐어? y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분해서 쓴 다음에 y값에 0을 대입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겠습니까? 알면 되게 좋아요, 알겠죠? 알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알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 그래프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은 f'x가 양수이면 증가함수, f'x가 음수이면 감소함수.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어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단 말이야. 괜찮겠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얘들. 알겠지? 그래서 쉬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숙제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풀어오시길 부탁드리고 선생님은 조금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괜찮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해도 괜찮겠지? 쉬는 거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들으려고 하는 것 뿐인 거니까 그거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 자, 가보기로 합시다. 가봅시다. 선생님 교재는 출처가 다 써 있고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거는 뭐 좀 옛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직 만들진 않았어만. 다음 작년 거 같은 경우 선생님 따로 우리 반만 따로 드린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기출문제로 만든 베이스의 교재니까 그래도 우리 학생들 눈높이를
우리가 학교 선생님급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선생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가도 괜찮겠지? 돼, 안 돼?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 얘들아? 지금 fx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배웠습니다. f'x가 양수이면 증가함수, f'x가 음수이면 감소함수 배웠어. 맞지? 돼, 안 돼? 됐어? 아, 그런데 자, 문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통으로 절대값 fx에 어떤 극값에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절대값이랑 만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극대극소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자, 선생님 좀 딴 얘기 조금 해도 되니? 살짝? 딴 얘기 되니? 우리 반 이기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얘기했으면 얘기했다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선생님이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어.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냐면은 26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 선생님 좀 늦게 들어갔어. 그럼 왜 늦게 들어갔냐? 이렇게 말하시면은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거든. 중학교 때 이것도 배우고 오토바이도 타가지고 뭐 경찰서 끌려가기도 하고, 예전에 그 외국인도 패가지고 경찰서도 가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 선생님 막 하여튼 놀았어. 막 놀았어. 진짜 막 놀았어.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20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장 갔어. 공장 한올제약이라고. 근데 선생님 한 2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고졸에다가 약사가 나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대졸에다가 약사 면허증 있는 약대 나온 사람하고 선생님 그냥 고졸인 거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일은 내가 힘들게 맨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운 하나 입고 뜰레뜰레 약 하나 만들고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 근데 또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이야 몇 배 버는 거야. 나는 막 노동하는데 막 이렇게 푸대 날르고 무거운 거 들고 막 박스 날르고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뭐냐면 이런 거 느꼈을 때, 이게 정말로 학업 차이가 나면은 임금 차이도 많이 나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선생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군대에 갔다 와서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머리가 좋고 원래부터 수학을 잘해가지고 수학 선생님 된 게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학 선생님 되려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뿐이야. 근데 막상 원서를 읽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수학교육과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수학교육과 간 것 뿐이고. 괜찮겠어? 응.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다, 못했던 사람이다? 수학을 잘했으면 그때 대학을 갔겠지, 얘들아. 알겠지? 수학을 원래 못했던 사람이야. 수학에 대해서 난 맨 처음에 이제 군대 갔다 공부했을 때 극한이 뭔지도 몰랐고, 미분이 뭔지 몰랐고, 로그도 뭔지 몰랐고, 지수도 뭔지 몰랐고, 함수가 뭔지 몰랐고, 유리함수가 뭔지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괜찮겠어? 왜냐면 내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학생이 점수는 올리고 싶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야.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은 우연치 않게 군대라는 걸 갔다.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군대에서 뭐 했냐면은 심심하니까 공부는 할 수 없으니까 책을 읽었어.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쭉 읽어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공부는 내가 볼 때는 암기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공부는 암기야. 내가 그래서 수학도 만점을 맞았어. 알겠지, 얘들아? 암기를 통해서. 그럼 뭘 암기하는 거냐? 왜냐면은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봤거든. 수업을 한번 듣고
그냥 문제를 풀어. 안 풀려. 그럼 내가 놔. 왜 그런지 아니? 왜 안 풀리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느낌대로 문제를 푸는 것뿐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거나 점수를 올리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거나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냐면은 학생들 대부분이 그냥 지식이 없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니? 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볼 때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지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가 올라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 오르는 거 절대 아니야, 얘들 알겠지? 이거 진짜야. 많이 풀어봐. 100권 넘게 풀어봐. 100점. 얘들아, 100권 넘게 풀면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맞지? 많이 푼 만큼 대학 갈 수 있다면은.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맞지? 그렇지 않잖아. 많이 푼다고 서울대 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지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고. 됐니, 안 됐니? 그러면서 지식을 어떻게 쌓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지식을 쌓는 방법은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나는 문제를 통암기했어, 나는 그랬어. 나는 문제를 통암기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암기를 하나 해.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비슷하게 풀면 돼. 나는 그렇게 해. 알겠지? 나는 문제를 통암기해서 그 문제랑 비슷하게 다른 문제를 푸는 편이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학교는 달라. 어떤 학교가 달라? 24번의 문제랑 25번 문제가 학교는 달라.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볼까? 이거는 강서고등학교네. 맞지? 강서고고 아까 위에 있던 거는 은광여고 학교거든. 학교는 달라. 학교는 다른데 여기는 통으로 절대값 fx가 나왔네. 맞지, 얘들아? 맞니, 안 맞니? 여기서도 어떤 내용이 나왔어? 통으로 절대값 fx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지? 통으로 절대값 fx에 대해서 여기 극소값이 나왔지, 얘들아? 여기 극소값? 맞니, 안 맞니? 그래서 나는 비슷비슷하게 문제를 푸는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이 내가 지금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걸 유심히 봐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아깝지 않게 보내고 싶어, 우리 학생들에게. 나는 우리 학생들이 큰 돈을 내고 우리 학원 다닌다고 나는 알고 있어. 알겠지, 얘들아?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멍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만 가면은 그 돈 그냥 버리고 있는 거야. 맞지? 뭔가 가지고 가야 돼. 지식을 갖고 가야 돼, 집에 갈 때. 내가 이건 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 돈값 하는 거라고. 그 지식을 가지고 대학을 가면 그게 바로 잘 된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야,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식당 갔는데 맛이 없으면 진짜 짜증나, 나는. 식당 가면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불을 했으면 그 값에 대한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집에. 괜찮겠어? 나도 그거를 목표로 열심히 하는 편이야. 돼, 안 돼?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과, 맞니, 안 맞니? 많은 개념을 전달하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얘들 알겠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냐면, 얘들아, 그런 느낌.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통암기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볼 때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냥 뒷다리 문제만 풀지 말고, 얘들 알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풀었던 문제를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한 5번만 풀어도 실력이 향상돼, 얘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제 이렇게 1등급이 된 거냐면 내가 네 궁금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등급 될 때까지 니들 궁금하지 않니? 별로 안 궁금하니? 어떻게 했냐면은 한 문제집을 10번 푼 적이 있었거든? 문제를 그러니까 최강원을 통암기한 적이 있어. 그리고 나서 1등급이 떴어,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나처럼 따라하는 건 아니야, 얘들 알겠지?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거 어느 정도는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 난 그때는 독했거든, 선생님. 그때는 독했거든. 우리 학생들은 좀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볼 때 복습만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하면서 이 문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져보기로 할게, 얘들 알겠지? 다르게 말해서 선생님 얼굴 좀 봐달라고, 얘들 알겠지? 선생님 얼굴 좀 봐주세요, 얘들 알겠지?
자, 24번 문제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절대값하고 우리가 극대극소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지?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걸 배울 거냐? 통으로 절대값 fx. 통으로 절대값 fx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으로 절대값 fx 다 알 것 같은데 x축보다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린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위로 올리는 게 바로 통으로 절대값 fx야.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fx 그래프가 요와 같은 그래프가 있던다고 했을 때 맞니 안 맞니? 통으로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x축보 아래에 있는 부분보다 위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 돼. 이런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지는 게 통으로 절대값 fx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괜찮겠니?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문제 더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다는 게 포인트야. 아하,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써있냐면은 통으로 절대값 fx의 극값을 p라고 두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극값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라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자, fx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f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바로 a가 됐고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3으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이것도 인수분해 한번 해보니까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이건 산수야, 얘들아. 알겠지? f'(x) 구하는 거 이건 산수야. 그러면은 f'x는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 마일과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아마도 우리가 fx 그래프라는 거는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모습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맞지,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fx의 극값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절대값 fx 극값을 조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니 안 맞니? 그래서 통으로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x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을 여기다 하나 잡아보기로 할게. 얘를 x축이라고 잡아보기로 할게. 그러면은 통으로 절대값 fx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의미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그래프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냐면은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신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시겠다. 맞지? 그러면은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거를 이거를 극값이라 부르는 거지, 얘들아. 맞지? 증가했다 감소하는 걸 극대값, 감소했다 증가되는 거를 극소값이라 부르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이 극값이란 자체는 총 몇 개 생긴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3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런 멘트가 써있어. P라는 게 극값이 되는 건데 이 P라는 극값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2개가 되도록 한다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극값이 3개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X축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조정을 통해서 극값이 몇 개가 나오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2개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통해서 극값의 개수를 예측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가 되는 건데 어느 때가 있겠어, 얘들아? 어느 때가 있어? 우리가 X축을 이렇게 잡았더니 맞지, 얘들아? 조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들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지, 얘들아. 요렇게 되겠지. 인정 안 인정? 인정하는 거니, 얘들아?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있는 극값과 여기 있는 극값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똑같단 말이야. 맞지?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가 두 개 있을 때 그건 한 개로 처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극값이 한 개. 왜냐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값과 이 극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니? 맞는 거니? 맞지? 또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건지 또 한번 예측해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냐면은 내가 그래프 좀 다 아래로 그릴게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가 얘들아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쉬운 대학밖에 못 가 얘들아 알겠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지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얘들 내년에 진짜 수능 볼 때 어려워.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니까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요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는 극값과 여기는 극값하고 여기는 극값 봤을 때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극값은 두 개가 나와.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 많이 예측했거든.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얘들아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길이하고 이거 길이가 똑같아져서 이걸 위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겠어? 이렇게 빨간색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이 모두 다 같고요. 여기는 극대값과 극대값이 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값이 뭐가 된다는 게 우리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두 개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의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우리가 X축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의미 파악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의미 달 파악 한번 해봤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는 F'X에서 맞지? 우리가 fx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가 되는 건데 됐어 안 됐어? 우리가 극소값을 한번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 극소값. 극소값은 3을 집어넣은 거야 얘들 알겠지? 3하고 3을 집어넣으니까 27,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극소값, 여기 극소값이라는 건 A, 이렇게 A 마이너스 27 나오겠고요. 자,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마일. 여기다 써볼까? 마일은 뭐 나와? 마일, 마3, 풀9, 플러스 A. 극대값은 뭐 나오신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극대값은. 우리가 A 플러스 5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1번. 요와 같은 케이스, 1번 케이스. 한마디로 얘가 X축이 된다면은 위로 올렸을 때 극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X축이라고 하는 건 얘가 0 될 때야. 그래서 1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A가 27이 되면은 이게 X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인 A 값이랑 2번 이게 X축이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2번 요게 X축. 요게 X축이라서 위로 올린 거야. 이렇게 위로 올린 거라고. 이렇게 올린 거라고. 그래서 얘가 0 될 때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2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5일 때 0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0 된다는 거는 X축을 말하는 거고. 3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랑 이거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위로 올렸을 때 극소값이 모두 동일하고 극대값이 동일한 요 3번이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의미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근데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랑 중점을 말하는 거거든. 중점은 뭔지 아니 얘들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A.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21을 2로 나누는 건 11. 얘가 0 될 때가 세 번째 케이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바로 11일 때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지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안 돼 얘들아. 이제는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풀어야지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내신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잘 봐야 돼 얘들아.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것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 탐구하는 사고력을 늘릴 필요가 있어. 이거는 진짜 하면 할수록 느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잠깐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드릴 테니까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선생님 뭐 설명해 줄게. 가볼게. 유형 7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유형 7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유형 7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은 말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얘들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야. 뭐라고 얘들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이거든?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거야? 3개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얘들아, 맞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파악하자고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야. 알겠지? 그래서 여전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다. 그래프가 우리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맞니? 자, 그럼 보기로 할게. 근데 그래프를 좀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 이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 좌변에는 말이야. 좌변이라고 써야 되는데 좌변에는 우리가 X만 남기는 게 편합니다. 좌변에는 X만 있는 게 편해. 왜 그러냐면은 왜 X만 한 게 얘가 항상 0,0을 지나가. 왜냐? 왜 X에다가 0을 집었는데 Y값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 왜? X만 있으니까 X 0 집어넣으니까 Y값이 없을 거 0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바로 X는 0, Y는 0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X축과 Y축을 파악해서 우리가 양수근하고 음수근을 파악할 수, 양수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수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돼, 안 돼? 됐니? 응.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기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변에는 말이에요. 우변에는 뭐만 두는 게 편한 거냐면은 우리가 숫자와 미지수만 두시면 됩니다. 미지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라고.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 근데 우리가 Y는 숫자나 미지수가 나오는 Y는 K라는 함수는 우리가 X축과 평행. 그러니까 높이가 K가 되는 거야, 높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 X축과 Y축이 결정되면 말입니다. 높이가 Y값이 바로 K가 되는, 높이가 K가 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더니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0,0을 지난다는 거를 우리가 막 파악할 수 있겠고.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찾아도 상관없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은 교점이 생기면은 음수근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 부분은 양수근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라고, 얘들아. 맞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생기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음수근 하나와 양수근 몇 개가 갖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2개 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됐니?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중근과 하나의 근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걔하나 안 걔하나? 걔하나?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실근 하나와 두 허근을, 교점이 없으니까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의 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 문제를 풀어보고요.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72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요. 72번. 자, 72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멘트가 써있어. 여기 한번 멘트 쳐보기로 할까? 양의 실근 1개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2개를 말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편한 거냐면은 얘를
1로 넘겨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해, 얘들아. 알겠지? 왜냐면은 좌변에는 x만 두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걔하나 안 걔하나? 걔하나?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72번. 자, 72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어떻게 써있어, 얘들아?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뭐라고 써있다는 게 포인트야?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가 문제 보니까 뭐 있어? 마이너스 2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우리는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뭐라고 얘들아? 미분이 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하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3x 제곱 마이너스 12x 산수 괜찮니?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인수분해 바로 해도 천천히 할게. 3으로 묶으니까 어떻게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러면은 미분한 결과물이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아, 미분한 거는 우리 학생들 살펴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과 5라는 해를 가지고 있겠고,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빨간색 그래프는 어떤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미분한 결과물이 양수가 되면 증가함수, 미분한 결과물이 마이너스면 감소함수, 미분한 결과물이 양수면 증가함수.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근데 양수근과 음수근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0을 기준으로 잡는 거라는 거지. 0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얘들아, 한 여기가 0 될 거 아니야. 맞지? x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x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y값이 0이 나오고 있다는 거 괜찮겠어? 왜? 0을 집어넣으니까 y값도 0이 된다는 건, x값이 0이 된다는 거는 y축, y값이 0이 된다는 거는 x축. 쓸까? x가 0이 된다는 거는 0은 y축.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y축. 그 다음에 y가 0이 된 0은 x축. 혹시 모르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교점 생기면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서는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지, 얘들아? 근데 말이야, 이거 괜찮아요, 형님? 응. 자, 근데 말이야, 문제 보니까 양의 실근 1개와 음의 실근이 몇 개 되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야? 2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음의 쪽의 음쪽, 요 음쪽이야. 2개의 교점과 양쪽에 하나의 교점이 생기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음쪽에 2개가 생겨야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맞지? 음의 실근 2개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맞지? 아, 그래서 우리 하시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한마디로 우리가 극대값만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 극대값 뭐야, 극대값? 극대값 한번 찾아볼까, 극대값? 극대값은 우리가 뭘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 게 극대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마일 돼야 안 돼? 바로 8이 나온, 이거 8 맞니? 얘들아, 8 맞니? 8 맞지? 아, 극대값이 8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음쪽에 2개, 양쪽에 하나가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0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8보다 아래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말입니다. 우리가 K, 요 보니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K는 8보다 작아야지만 음쪽에 2개, 양쪽에 하나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는 0보다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인정, 안 인정? 괜찮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K는 정수가 된다고 써있니, 얘들아?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3, 마2, 마1 구하는 거는 마6.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근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시아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0,0이 되게 중요한 거야. 0,0이 중요한 이유는 양수근하고 음수근을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근, 음수근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꼭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얘기하셔야지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다른 것도 한번, 이게 쉬운 문제야. 이 정도 쉬운 문제야, 얘들아. 다른 문제도 충분히 여러 문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 얘들아. 알겠지? 꼭 풀어봐, 얘들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다 쉬워. 할만해, 얘들아. 할만합니다. 알겠죠? 할만하기 때문에 꼭 다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겠지? 유형 8번은 나중에 할게요. 유형 8번은 우선 빼고요. 유형 9번 가보기로 할게요. 유형 9번. 유형 9번 가보기로 할게요, 얘들아. 자, 우리가 유형 9번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형 9번. 유형 9번이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부등식. 유형 9번.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냐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도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82번. 양천고에 나왔던 거네, 양천고. 돼, 안 돼? 됐죠? 82번 양천고에 나왔던 문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런 게 양천고에 나왔어. 자, 문제 살펴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어떤 거야? 그래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요 빨간색 그래프가 요 파란색 그래프보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위에 있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역시 부등식도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 82번 문제 살펴보니까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k보다 크거나 같아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프, 이번 단은 그래프 배우는 거야.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알겠니? 파란색 그래프보다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냐? 위에 있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알겠나? 자,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을 할 거야. 자, 미분하니까 무슨 값이? 미분해봐. 이거 미분해봐. 미분하니까 12x 세제곱. 미분해봐. 마이너스 12x 제곱. 자, 12x 제곱으로 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x 마이너스 1. 돼, 안 돼? 그러면은 이 미분한 결과물을 살펴보니까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0과 1이라는 해를 가졌는데 0에서는 뭘 갖겠어? 중근을 갖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0과 1이라는 해를 가지면서 0에서는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고, 얘들아. 맞지? 1에서는 뚫고 지나가게끔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니? 보고 배우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한 결과물이 음수, 양수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빨간색 그래프는 감소, 증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렇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지? 컴퓨터처럼 안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니? 대충 그린 거 나도. 그래서 감소, 증가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네. 그때 파란색은 아래에 있도록 그려야 된다는 거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은 아래에 있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극소값만 조사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F1, 1하고 1을 집어넣어봐. 1하고 1 집어넣어봐. 마일 나올 것 같아. 한마디로 K라는 거는 마일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K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양천고에 나왔던 문제네, 얘들아. 맞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알겠지?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어렵지 않아, 얘들아. 양천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네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작년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작년 건 따로 드릴 거야,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만 드릴게, 얘들아.
우리 알겠지? 그런 거는 선생님 우리 학생들만 내가 따로 드리도록 할게. 한번 가보자. 다른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 알겠지? 다른 문제도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돼. 넘어가도 괜찮겠니? 그래서 그래프 배우는 거니까 그래프 꼭 그려야 돼. 산수로 문제 풀라고 하지 마. 얘들 알겠지? 숫자로만 쓰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의미 파악해보라고. 됐어 안 됐어? 됐어? 이제 우리 학생들 유형 10번 가보기로 할게. 뭐 다른 거 풀만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야. 유형 10번 가보기로 할까 얘들아? 유형 10번은 어떤 내용이야? 자, 유형 10번은 속도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칠판 지우고요. 개념 설명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적분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질문은 당연히 받아줄 겁니다. 질문을 받고요. 우리가 적분 쪽도 살펴보는 것도 개안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잘 가르쳐 줄게요. 잘 가르쳐 줄게요. 잘 가르쳐 줄게요, 진짜. 선생님이 목표는 잘 가르쳐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잘 가르쳐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10번에 살펴볼 게 속도와 가속도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유형 10번. 속도하고 가속도, 속도, 가속도. 돼, 안 돼? 괜찮겠지? 자, 우리가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설명을 밑에 써보기로 할게, 얘들 알겠지? 자,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미분하면 말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물리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물리가 아니야, 얘들아. 우리 공부하는 건 물리가 아니야. 알겠지? 수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처럼 보면 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은 우리가 가속도가 된다는 거 요것만 외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알겠지, 얘들아? 돼, 안 돼? 이거 외우면 거의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만 쓰면 좀 수학 선생님처럼 안 보이니까 수학 선생님처럼 한번 써볼게, 얘들 알겠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식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내 위치를 1초일 때 위치, 2초일 때 위치, 3초일 때 위치. 그럼 2초일 땐 여기 있었지. 3초일 땐 여기 있었지. 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위치야. 그래서 이렇게 써. x라는 것을 우리가 ft,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됐니? 그런데 이 위치 자체를 뭐 하면은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게 우리 포인트야? 속도가 되신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됐어, 안 됐어? 자, 속도가 정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어렵다. 그냥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걸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속도가 영어로 뭐냐면 벨로시티라고 해서 V라고 쓰거든. 벨로시티. 발음은 좀 저질이야. 벨로시티 V가 오는 걸 속도라고 하는 거, 얘들 알겠지? 저질어도 되지? 미안해. 내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좀 이해해줘.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셔도 돼. V는 벨로시티에서 온 거야, 얘들 알겠지?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가속도가 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얘들아? 됐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 어렵다. 용어는 되게 어렵다. 용어 어려운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알겠지, 얘들아? 가속도가 영어로 뭐냐면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A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속도를 미분만 하시면은 가속도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속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들아, 봐봐.
내가 앞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속도라고 그래,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플러스 속도는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앞으로. 돼, 안 돼? 반대적으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뒤로 가는 모습. 뒤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속도라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속도. 그래서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뒤로. 선생님. 우리가 플러스 속도는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속도는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력은 크기만 바라본단 말이야. 속력은 우리가 속도에다가 절대값만 시키면 속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3만큼씩 가면 속도가 3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3. 속도는 플러스 3. 뒤로 마이너스 2만큼씩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속력은 앞으로 가도 3, 뒤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2. 속력 크기만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2 절대값 지켰으니까 2.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돼, 안 돼?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문제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 알겠지? 됐어, 안 됐어? 9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9번? 98번은 어디 문제예요? 자, 죄송합니다. 99번 문제로 바꿀게요. 이거 가까운데, 이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학교 문제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99번 아니구나. 98번이다, 얘들아. 그럼 우리 학생들 98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 알겠지? 번호가 맞질 않네, 얘들아. 번호가 맞질 않아. 자, 우리 교재는 98번이라고 써있어, 얘들아. 돼, 안 돼? 됐지? 자,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수직선 움직이는 P에 대하여 T에 대한 위치가 일단 한번 밑줄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디다 밑줄 치는 거냐면 여기다 밑줄. 출발한 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여기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운동 방향. 방향을 바꾼다. 자,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 이거 같이 한번 필기해 볼까?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읽어 제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왜? 플러스 속도였다가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는 거니까, 얘들아. 맞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맞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다시 말할까, 얘들아?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는 지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속도가 바로 0일 때가 된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맞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꾸는 지점이 바로 우리한테 운동방이 바뀌는 건데 속도가 0 되는 값이잖아. 맞지? 0에서 양수 음수가 바뀌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그림 그려보면서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위치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위치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t 플러스 바로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나 안 맞나? 맞지? 그래서 한 번 더 미분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미분. 위치를 미분을 시키면은 속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이십니다. 인정 안 인정? 인정하는 거지? 자, 3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바로 해도 괜찮겠니, 얘들아? 바로 해도니까 t-1, t-4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VT 그래프가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겨? 1과 4라는 해를 가지고 있는겨? 디귿어, 안 디귿어? 디귿어?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속도였다가 마이너스 속도가 되는 지점이
우리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맞아, 맞아.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얘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t가 4일 때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지 얘들아? 그때의 문제 더 읽어보기를 할게 얘들아. 가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얘들아. 맞지? 양정에서 저런 게 시험에 나왔었네. 우리가 한 번 더 미분 한번 해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AT라고 하는 거는 6T-15가 되겠고요. T에다가 뭘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4를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4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9가 나온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돼?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요. 알겠지? 어렵니? 안 어려운데? 맞지?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속도와 마이너스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플러스 속도는 앞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속도는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돼안돼.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뜻이고 그건 바로 속도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지. 다른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면 거의 다 풀리는 거니까 한번 풀어오시고 선생님 질문하시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풀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야 아이들. 알겠지? 대표 문제 정도는 외워도 괜찮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야.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 성적은 오르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대표 개념과 대표 문제 정도는 외우는 것도 괜찮다. 자, 변화율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거의 다 왔어. 이제 맨 마지막 개념이야. 자, 우리가 힘들게 왔습니다. 힘들게 왔어요. 힘들었어요. 이 어디 상문. 이 다른 학교는 없냐? 이름? 영동. 또 어딨냐? 이 또 어디 학교야? 중산. 뭐 있네요. 단대, 명덕 외고. 야, 명덕 외고가 여기 근처에 있지 않냐? 양천구 있지? 그래요. 알았어. 저건 안 풀어요. 이거 풀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보기로 할까요? 이거 상문. 여기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학교, 우리 반의 이 교재의 베이스는 다 어디 있는 거냐? 학교 기출문제를 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문제야, 얘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 만든 거니까, 다른 시중 교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 1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유형 11번. 유형 11번에 어떤 내용인 거냐면은, 우리가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목이 너무 아파서. 자, 우리가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얘들아. 맞지?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식 만들기야. 자, 변화율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길이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 있고 넓이도 시간의 함수로 만들 수 있고 부피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뭐든지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어? 돼? 안 돼?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만 하면 변화율입니다. 미분하면은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뭐뭐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야. 만약에 길이를 미분하면은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고 넓이를 미분하면은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고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어째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어 없어?
안 어렵잖아. 시간의 함수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식 만드는 거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대표 문제는 가장 쉬운 걸로 합니다. 제가요. 알겠죠? 대표 문제는 쉬운 걸로 하고요. 문제풀이는 어려운 걸로 합니다. 알겠지? 개념은 쉬운 걸로,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좀 어려운 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 알겠니? 됐어, 안 됐어? 자, 근데 요런 문제 있잖아. 요런 문제.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에서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내 머리끝, 가로등 빛이 내 머리끝을 지나서 뭐가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그림자가 생기겠지? 돼, 안 돼? 내가 간 거리하고 그림자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자, 그래서 이 문제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103번 문제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특히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도형이 나올 때가 있거든. 도형이 나올 때는 우리가 닮음이 짱입니다.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은 선생님이 어떤 방정식, 부등식이나 최대값, 최소값이나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 얘들 알겠지? 많이 보여드리는 게 포인트야. 내가 볼 때는. 알겠지? 학원에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문제 푸는 시간 되게 적어. 얘들아. 왜 그런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왜냐면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서 그래. 얘들 알겠지? 내가 니네 집 가서 풀어줄 수는 없잖아. 맞니?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 얘들 알겠지? 자, 도형은 말입니다. 닮음이 짱입니다. 알겠지? 근데 닮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닮음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됐어, 안 됐어?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가로등이 있어. 몇 미터라고 써 있어? 우리가 3.2m라고 써 있어. 맞지? 내가 걸어갔단 말이야. 내가 걸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야. 걸어가면은 빛이 이렇게 쭉 내 머리통을 지나서 그림자가 생기겠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짓거리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냐면은 모든 걸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괜찮니? 근데 봐봐. 문제 한번 더 보기로 할게. 문제 보니까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 초 5m씩 움직인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자,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은 내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얼마큼 갔다는 거야? 매 초 5m만큼 갔으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t만큼, t초 후에는 5t만큼 가겠지. 그렇지 않겠어, 얘들아? 아하,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매 초 5m씩 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얘가 우리가 5m의 속도로 하는 거니까 얘가 5t가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죠? 괜찮습니까? 이 5m의 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5t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근데 그림자의 길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는 우리가 ft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되겠습니까? 맞나 안 맞나? 맞지? 자, 그럼 끝까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사람이 1.6m인데 그림자의 길이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이 문제는 다 끝났단 말이야. 모르는 거 그림자의 길이밖에 모른단 말이야. 근데 도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닮음을 이용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했고 그게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됐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건 두 가지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노란색 직각삼각형 보이니 안 보이니? 노란색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노란색 직각삼각형과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니? 근데 우리가 닮은 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1.6하고 3.2가 되겠고 몇 배 차이 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두 배 차이 난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1대2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간단한 정수비가. 그러면은 얘를 2배 시킨 결과물이 전체 길이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1대2가 되는 거니까. 1대2가 되는 거니까 맞지? 닮은 비. 그래서 얘를 2배 시킨 게 이 전체 길이인 FT 플러스 OT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OT가 된다. 이거 넘기니까 OT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좀만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림자 끝. 자, 여기다 밑에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칸이 부족해서.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해보니까 그림자 끝이야. 야, 그림자 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림자 끝이 되는 거냐면은 내가 걸어간 만큼 불빛이 머리를 지나서 저기 그림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가는 거냐면 내가 간 거리에다가 그림자 길이를 더하면은 그림자 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보이니?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볼게. 그림자 끝의 위치는 말이야. 내가 걸어가면서 그림자의 길이도 늘어나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그림자 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간 거리하고 간 거리와 우리가 그림자 길이를 더하면 그림자 끝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림자 끝이라는 건 내가 간 거리가 OT가 되겠고 그림자의 길이라는 건 아까 OT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야 돼 있어? 10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됐니 안 됐니?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학생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분만 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속도는 바로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괜찮겠습니까? 돼, 안 돼? 됐니? 자, 2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자 끝이라는 건 내가 간 거리에다가 그림자의 길이도 더하시면은 그림자 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 알겠지?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아까 보는 것처럼 그림자의 길이는 그냥 FT였네? FT가 바로 OT였으니까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미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니? 그래서 5.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서 넓이에 대한 변화율도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부피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가지고 부피의 변화율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도형이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디귿어 안 디귿어? 디귿지?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앞에서 안 풀었던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괜찮겠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 알겠죠? 자,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58번 문제 많이 질문하더라고. 혹시 여기까지 풀어봤니?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냥 풀어봤지. 58번 문제. 자, 5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안 나오냐? 58번 나와라. 아, 58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 이거 풀면 끝날지도 몰라, 얘들아. 알겠지? 이거 풀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풀고 테스트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테스트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얘들아. 뭐라고 써 있지? 자, 모든 모서의 길이가 3인 정사각뿔 한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뭐가 된다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모두 다 4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한 변의 길이가 모두 4가 되는 내접하고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무슨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야,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증가냐, 감소냐, 증가냐. 그래서 극대, 극소값도 구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극대, 극소도 구했지만 제일 높이 있는 게 최대값,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도 구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식만 예쁘게 잘 쓰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 5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식을 작성하고 얘들아. 맞지? 식을 작성하고 우리가 한번 그렇지, 그래프 그리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꼭 식이 필요하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한번 우리 그래프 크게 한번 그려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안에 내접하고 있는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우리가 한번 직육면체에 대한 부피에 대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여기 봐주세요. 아이고 졸리다 힘들다. 조금만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시아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거 시아 하나만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혹시 이게 환풍기가 안 되는 건가? 저기 환풍기니 저거 혹시? 저 스위치가? 한번 내가 켜볼까? 켜봐가지고 갑자기 다 꺼지는 거 아니겠지? 아니구나. 애들이 졸린 이유가 산소가 없어서 그런가? 자,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이 문제, 그러니까 변의 길이, 밑넓이와 높이만 구하면 게임 오버거든. 그렇지 않겠어?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 같아.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시면은 닮음을 이용하는 게 짱이야. 됐어, 안 됐어? 이 닮음은 말입니다.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근데 여기서 직각삼각형 눈에 보이니? 그럼 하나하나씩 찾아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보는 직각삼각형은 요 점에서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게 포인트야. 수선을 내렸더니 이렇게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보여? 한 변의 길이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써있지. 돼서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반딱지만큼 갔을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개하나 안 개하나? 개하습니까? 맞죠? 당연히 반딱지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거 정삼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가 3인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사각뿔이라고 했으니까 됐다 안 됐다?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2대 1대 루트 3인 거니까 요 길이는 뭐가 나오신다는 거냐면 2분의 3 루트 3이 된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어. 맞지, 얘들아? 2대 1대 루트 3. 변의 길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높이라는 거는 무슨 고라성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높이를 구하는 행위는 높이는 피타를 이용할 건데 피타라는 게 뭐냐면 루 씌운 다음에 이거 제곱이라는 건 4분의 27에서 밑에 있는 거 제곱 빼주시면 돼. 4분의 9를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계산해보면 졸리다 큰일 났다. 4분의 18이 나오겠고요. 얘는 2분의 우리가 3 루트 2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얘들 알겠지? 그래서 높이는 말입니다.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 하나 왔네. 그 다음 또 하나 직각삼각형을 잘 찾아야 되는데 또 하나 직각삼각형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또 있어.
알겠죠? 왜냐하면 이 변의 길이나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얘를 t라고 둘게요. 얘를 t라고 둬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닮아 있으니까 이게 뭐야? 2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3루트이지. 2분의 3이고 2분의 3루트이지. 1대 루트 2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1대 루트 2가 돼서 얘 높이는 루트 2t. 루트 2t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닮음 때문에. 바로 뭐라고 얘들아? 2분의 3 대 2분의 3 루트 2. 1대 루트 2. 1대 루트 2가 되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육면체의 직육면체의 높이가 루트 2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맞니 안 맞니? 이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돼, 얘들아. 자, 어차피 이거 대칭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가 t면 얘도 t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요 한 변의 길이가 3에서 tt 뺀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2t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나요?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우리가 높이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밑넓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넓이 구할 수 있겠다. 밑넓이 뭐야? 우리가 3-2t의 전체 제곱이 밑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왜 한 변의 길이를 양변에 tt 빼줬으니까. 맞죠? 높이는 뭐가 되시겠습니까? 높이는 루트 2t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개하나 안 개하나?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미분하기 위해서 전개시킨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 알겠지? 4t제곱, t제곱, 루트 2로 묶으니까 4t 세제곱 빼기 얘랑 곱한 거 2배니까 뭐 나오겠어? 12t 제곱. 루트 2는 그냥 루트 2로 다 묶었어, 얘들아. 이거 제곱은 9t. 괜찮겠어? 얘들아, t는 음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t값의 범위는 말해. t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t값은 얘가 음수 나오면 안 돼, 얘들아.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쓰고 가시면은 아마 올바르게 점수를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자, 미분 한번 해보기로 할게. 미분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 보는 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고. 그러면 12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9가 나오겠고 3으로 묶어보자. 3루트 2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자,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겠어? 2, 3, 1, 돼안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미분한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2t-3하고 2t-1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한 결과물 살펴보니까 어떤 해를 가지고 있어? 2분의 1과 2분의 3이란 해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V그래프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가 되겠네.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지는 거야? 0부터 2분의 3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여기만큼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럼 최대값은 뭘 집어넣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어?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V 2분의 1이라는 거네. 자,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2가 나오거든.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거든. 4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나왔으니까 우리가 최대값은 2 루트 2가 바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산수 끝까지 보여드렸어요. 알겠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의 활용은 선생님이 다 맞췄으니까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선생님 강의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복습할 학생들은 복습하시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판에 조금 힘들었던 학생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오늘 공부를 잘 했나 안 했나 확인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